물론 저도 대학에 들어서 책을 거의 안 읽었어요. 소설책도 거의 안 읽었어요. 진짜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저 전공책도 안 읽어요. 자, 두 분 다 준비되셨나요? 저희 이제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영상 올라갈 시점부터가 이제 슬슬 입시 시즌이 가까워질 때거든? 네. 그래가지고 멤버들 우리 첫 채식 때 얘기를 해보니까 대학의 미컴과에 들어오게 된 경로가 다 다른 것 같아서 그걸 좀 다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선 각각 어떻게 대학 들어왔는지 그런 전형 같은 거 미리 말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 한번 혜지부터 얘기해줄래?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를 하죠. 거기를 면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1학번 이지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정시로 인천대학교를 입학을 했고 전과를 해서 신문방송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개인 질문 드리기 앞서서 공통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대학 선택하실 때 대학을 더 우선시했는지 아니면 학과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왔는지 대학인지 학과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 학과 하나, 둘, 셋! 대학과! 저부터요? 네, 얘기해보세요. 저는 학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궁금하지 않은 것을 대학 하나 보고 공부하기에는 저는 그 전과를 하기 위해서도 1년의 기간이 필요를 하잖아요. 저는 그 1년을 견딜 수 없으면은 그냥 차라리 학과를 선택해라 라고 말해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1년을 못 견딜 것 같아서 학과를 우선시해서 그 수시를 이제 이컴과 위주로 이렇게 넣었던 기억이 나서 저는 학과. 그러면 지원이는? 저는 이제 전과를 했잖아요. 사실은 저도 학종이랑 수시랑 전부 다 준비를 했었어요. 어쨌든 다 떨어져서 정시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정시로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일단 대학교를 가자 이거였어요. 대학교를 가고 나서 사실 전과는 나중에 더 말하겠지만 전과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1년이라는 시간은 참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과에서 그러니까 내가 간 학과에서 적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랄까 그 학과에서 하면서 다른 학과 수업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병행하면서 1년을 유지한 다음에 학과를 전향하면 내가 갈 수 있는 성적으로 최대치의 좋은 학교를 가는 거에다 플러스 전과를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대학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 질문 하나씩 들어갈게요. 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대학 넣을 때 성적 맞추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진로를 조금 더 우선시해가지고 과 들어오는 걸 선택했는지. 이게 일단 수시는 6개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진로를 일단 먼저 우선시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일단 수시 어차피 6개 질러보자 그런 느낌으로 수시는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냐면 하나 떨어지면 끝이 아니에요. 5개 있어요. 2개 떨어지면 4개 있고 그 다음에 3개 있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 진로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이 조금 모자라도 수시는 그 생기부 같은 걸로 아니면 면접을 잘 봐서 이렇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성적이 안 되니까 일단 학과 맞춰서 넣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용기 있게 한번 입시하는 거 그냥 화끈하게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진로를 먼저 생각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안전빵을 추구하신다면 성적을 맞추는 게 맞겠죠. 아니, 근데 학생들이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그런 상담을 해보면 선생님 저는 진로대로 가고 싶어요. 약간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진로대로 학과를 가지 않으면 세상이 끝날 것만 같은 느낌으로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를 가는 건 또 다른 시작이 될 뿐이지 내가 이 학과를 간다고 해서 절대로 막 그럼 나는 막 어디 뭐 인문대 뭐 혹은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간다고 해서 나는 이런 길을 찾게 되겠지? 사람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로를 막 꼭 이 진로를 위해서 물론 의사나 간호사가 되려면 그쪽으로 가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많은 길이 열려 있으니까 각자의 생각대로 다양하게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한 4개 정도는 진로 생각해서 넣고 2개는 안전빵으로 성적이 맞는 데를 넣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지만 성적이 부족한데 수시 지원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잖아. 물론 우리가 들어올 때랑 지금 입시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해당 전형 관련해서 혜지가 들어올 때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었어? 저도 그 인천대학원 성적이 조금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수학을 맨날 6, 7등급 맞아왔거든요. 수학 13점 맞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수학만 7등급 맞고 나머지는 좀 잘 받았어요. 이건 약간 논외의 이야기지만. 근데 질문이 뭐였죠? 그 성적이 모자란데 넣어도 괜찮을까? 수시라는 게 애초에 그 성적보다는 조금 더 너가 이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 진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전형이니까 성적이 너무 많이 모자라면 안 되겠죠. 막 나 평균 2.8 이런데 서울대 넣어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건 안 되죠. 하지만 뭐 여기 평균 성적이 한 2.8 정도 되는데 내가 3.0이야. 근데 0점이 모자라다고 그거를 포기하라고 말해주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선에 있고 담임 선생님께서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자신을 믿고 한번 조금 높은 데 질러봐도 되지 않을까. 또 너무 안전빵으로만 쓰면은 결국 조금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대로 어느 정도는 성적에 맞추어서 넣고 몇 개는 좀 나 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로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모험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진짜로. 진짜 나중에 후회해요. 그렇다고 너무 모험만 해도 후회해요. 제가 모험만 해봤는데 그것도 후회해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그게 고3이라는 게 딱 그거 같아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야 되나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전형이 바뀌면서 독서랑 수상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런 게 서류에 안 들어가는데 이 활동을 하는데 자체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확실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있어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의미가 있어요. 이 독서랑 수상이라는 게. 왜냐면은 수상은 일단 경험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면접장 들어가서도 말할 게 너무 많아져요. 수상을 많이 하면은. 그게 교과 수상이더라도 내가 이걸 이렇게 탐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 이런 것까지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고 면접에서 어필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치. 그쵸? 정확한 수상 이름을 말하고 이거는 안 되는데 이런 경험을 한 경우가 있고 약간 이런 걸 해봤다 혹은 이런 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 특히나 독서 같은 경우에는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가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독서는 뭐 최근에 읽은 책이 뭔가요? 그러니까 딱 이런 거예요. 나 되게 잘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300~400명이 넘는 학생들을 혹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은 이 면접관은 이거 하나 보고 그리고 인상 하나 보고 말 10분 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나를 제일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난 평소에 이런 것도 읽고 이게 어필을 해야 얘가 평소에 뭘 많이 하는구나 라고 아는데 내가 그 면접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가가지고 아무 어필도 하지 않고 그냥 얘기만 나온다? 그럼 뭐 착한 애네? 이거지? 근데 면접에서 착한 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성 면접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지, 자기에 대한 선택지를 넓히려면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경험해보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리컴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거에도 면접장에서 면접관님이 보시기에 얘는 독서를 하네구나 안 하네구나 이게 그 말을 하는 깊이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전 독서나 가능한 한 많이 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안 들어가니까 2년 반 동안 안 읽어도 돼요. 나머지 반년 동안 많이 읽고 면접장 들어가셔도 되니까 많이 읽고. 지금 그 발언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 이거 저희 교수님이 집필하신 책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저희 광고 받아요. 물론 저도 대학에 들어서 책을 거의 안 읽었어요. 몰아서 읽으세요. 소설책도 거의 안 읽었어요. 진짜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저 전공책도 안 읽어요. 근데 뭔가 진짜 대학생이 된다면 뭐 너네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힘내서 책 읽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대학교 와가지고 훨씬 더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뭐 둘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3학년 2학기는 이제 입시가 다 끝나고 아무래도 제일 고3 애들이 풀어지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뭐 성적을 챙겨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냥 3학년 2학기는 놀아도 되는 건지. 근데 그 시기에 놀아도 돼요. 내가 모든 게 끝났다면. 그러니까 내가 수시인데 심지어 교과야. 그래서 아무것도 보는 것도 없고 최저도 안 맞춰도 돼. 그러면 놀아도 돼요.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든지 뭐 자격증을 공부해도 좋고 뭐 내가 평소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 하면 해도 좋고 다양한 걸 해도 좋은데 뭐 내가 아직 수능이 남았어 혹은 면접이 남았어 라고 하면은 사실 놀 수는 없겠죠. 놀면 안 되죠. 근데 수능이 끝나고 모든 입시가 끝나고 그 사이에 겨울방학에서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3월달 거기는 진짜 인생에서 놀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노세요. 졸업식 할 때까지 붙은 대학교가 없었어요. 붙은 대학교도 없고 친구들은 대학교 다 붙고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근데 집에서는 이제 대학교도 학교 안 했으니까 눈치 보고 이러니까 못 놀았어요. 그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확정 나기 전까지 못 놀았는데 그게 진짜 후회가 돼요. 그게 뭐라고 좀 놀걸. 그래서 좀 수능 끝나고 자기 입시가 다 끝났다 합격증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내가 놀고 싶은 만큼 놀아보는 거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기간인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놀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수능 끝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노세요. 놀아도 돼요. 맞아. 아무도 안 말려요. 그 사이에 대학교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연장선상으로 해가지고 3학년 2학기 때 뭔가 이건 꼭 챙겨갔으면 하는 고3 애들이 뭐 다른 건 안 해도 이건 좀 해봤으면 했을 것들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미 두 분이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혜지씨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 논술도 같이 준비하셨다고. 저는 안 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이 했어요. 되게 논술만 파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논술도 6개까지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6논술 다 지원을 해도 괜찮을지 이거에 대한 혜지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 주변에서 많이 봐왔으니까. 제가 딱 잘나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6논술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6논술이 말로 들으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성적도 거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질러봐 이러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정시를 하세요. 맞아. 약간 내가 막 글에 진짜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막 일필 휘지고 내가 막 적으면 그냥 난리가 나는 이 수준 아니면 사실 육론술은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 많고 각자 글 쓰는 스타일이 다르고 학교마다 또 요구하는 글쓰기 스타일도 달라요. 그래서 조금 육론술은 위험할 것 같다. 제가 알기로는 논술은 학원도 많고 글씨체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읽기 쉬워요. 글씨체를 봐요? 글씨체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생각해봐야 돼요. 몇백 명이 논술을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논술을 봤을 때 그 200명의 만약에 글을 본다고 쳐요. 그러면 글씨체가 안 예쁘면 읽고 싶지 않겠죠? 그럼 바로 탈락이 될 수 있어요. 저희 학교 서술형 시험 보면서 글씨체 나빠졌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논술 절대 못하겠네요. 논술은 진짜 약간 최후의 오류 정도로 생각을 해놓는 게 아니면 내가 꼭 논술을 보고 싶다. 그러면 반 정도만 하고 반은 그냥 교과를 보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육논술은 한석봉도 안 한다. 육논술은 한석봉도 안 하고 이거 저 주변 친구들한테 조금 미안한데 육논술이 잘 끝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저도 수능 끝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노세요. 놀아도 돼요.